도쿄올림픽을 기필코 완수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일본 스가 총리가 지난 13일 빌 게이츠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도쿄올림픽 취소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은 반드시 정상 개최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더니 이젠 정부 고위 인사 입에서 취소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 입에서 대회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했지 기필코 완수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현재 일본은 긴급사태가 재발령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확진자 폭증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올림픽이 취소되면 47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하마터면 우리가 당할 뻔했다는 안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에서는 한 일본인이 부산을 구했다는 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부산시도 202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20년은 아시아가 유력하다며 반드시 부산 유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한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었고 이미 구축된 경기시설 인프라도 훌륭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경기장의 리모델링 및 일부 경기장만 신설하면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주민의 88.5%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은 야심차게 202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대회 로고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나서서 한국을 재치겠다며 올림픽 유치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올림픽을 유치하려 했고 2016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유치는 연이은 망언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4일 런던 올림픽이 진행 중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서양인들의 유도는 짐승 싸움과 같다는 망언을 터뜨리는 바람에 유치에 불리해졌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도지사로 선출된 이노세 나오키도 2013년 4월 27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은 알라뿐이라며 서로 싸움만 하고 있고 계급 사이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쟁하는 이슬람 국가 터키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IOC 행동강령 14조 올림픽 유치에 나선 도시는 경쟁 도시와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유치운동을 언급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항목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일본 도쿄는 2016년 올림픽을 브라질에 내주며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다시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의 유치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지목받았지만 결국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두고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결국 IOC-위원회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선택받은 진짜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뇌물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다케다 스네가즈 올림픽위원회 회장은 IOC 아프리카 위원들에게 25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고 다카시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가 100억 원을 받아 IOC 위원 등의 로비를 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케다 회장은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탄탄한 재정 건전성이 아닌 탄탄한 로비 자금으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올림픽을 유치하려 했던 충격적인 이유가 한 일본 정치평론가 유튜버에게서 나왔습니다. 일본 왕족 가문의 정치평론가로 알려진 다케다 스네야스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모든 조선인들이 불쌍해졌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혐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올림픽위원회 회장이었던 다케다 스네카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케다 스네야스는 2013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시아에서 하계올림픽을 2번 개최하는 건 한국이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그리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한탄하시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일본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던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제 부산은 평창이 삼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2020년 올림픽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올림픽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부산은 2020년 올림픽을 포기하고 2024년을 준비하면서 스페인 터키가 되길 바라며 일본만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2020년 도쿄올림픽이 결정되면 대륙별 순환개최 관행에 따라 부산의 2024년 유치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뇌물로 로비를 펴서 위치를 따냈습니다. 부산의 모든 꿈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지만 현재 일본의 이 불법적인 올림픽 유치는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올림픽은 1년 연기되었고 올해도 지금 상황으로는 올림픽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올림픽 레전드는 지난 12일 도쿄올림픽이 2024년으로 연기되고 2024년에 예정된 파리올림픽은 2028년으로 연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냈던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취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고노 담당상이 이런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강요가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외무상과 방위상 시절 한국에 대해 날을 세웠던 고노다로는 행정개혁 담당상이 되자 한국에 대해 다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고노다로는 지난 30년간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비용과 국채이자 비용을 지불하느라 디지털화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금 이상으로 디지털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상당히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있고 그 점을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때 한국에 무례한 행동을 했던 고노다로가 일본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며 많은 정의에 시달리면서 결국 한국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은 달려나가는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를 감행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 했고 뇌물을 써서 올림픽을 유치해 아시아의 중심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것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일본의 이런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17일 G7의 한국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영국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해 G7을 민주주의 10개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전도사라 불리는 미국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약소국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약소국이었고 식민지 기간도 길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치하 당시 뿌리 내린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침략을 당했어도 좌절하지 않는 나라였고 몽골의 침략이 극에 달했을 때 원나라는 무너졌지만 고려는 꿋꿋이 버텼다고 했습니다.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다고 하지만 중세시대의 100년에서 200년이 고작인 나라가 많았는데 당시 신라는 1000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뇌물을 써서라도 올림픽을 유치해서 한국의 부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